예, 또 이렇게 검은 목요일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스튜디오도 조용한 것 같고 5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도 고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2.6% 하락하면서 2272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32%까지 하락하면서 8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네요. 네, 시장은 마무리됐고 그리고 내일장을 또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MTNW 박진섭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스튜디오도 지금 조용하고 예. 뭐 5층 사무실도 조용하다고 했는데 박진섭 전문가님의 아우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스물스물 들려오는데 뭐 수익을 기록을 하셨나요?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네, 뭐 저번 주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뭐 수익을 오히려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냈고요. 뭐 계좌 보면 그때보다 뭐 크지는 않지만 한 7% 정도 전체 계좌로 따지고 보면 한 6에서 7%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뭐 제가 뭐 지금 이미 말씀하신 김에 제가 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제가 볼 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지난 아마 한 달 전부터일 겁니다. 아마 제가 9월 중순부터 이미 계속적으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가 아마 BBI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 엉뚱한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무선 매매 종목들도 거의 다 그런 종목들이 나왔고요. 맞네요. 예, 발굴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제 방송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BBIG, 주도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런 적이 없고요.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할 때는 여러분 좀 민감하게 그걸 반응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그러면 저도 그저께, 어저께, 오늘 3일 연속 우리 한국 시장을 보면서 저도 정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또 막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3일 동안 저희가 이 지수였던 흐름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 미국 시장의 하락, 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의 어떤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 시장은 뭐 윗골이 길게 달고 올라오고 있고 또 어저께는 올랐고요. 그저께요. 어저께 물론 하락폭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수를 따져봐도 이게 미국 시장의 영향인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BBIG 좋습니다. 주도주고 좋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강하게 얘기하시고 이것도 좋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이미 BBIG들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그런데 이 종목들은 이미 성숙기에 다 와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 이런 걸 보일지 모르고요. 오늘 2차 전지와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테슬라가 저희가 지금 주도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의 그 실적은 재무 구조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장도 사실은 이 기존 주도주들 BBIG 주식들 중에 엄청나게 올랐죠. 모멘텀으로, 그 기대감으로.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은 그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떤 괴리감, 이 부분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하락폭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또 유럽 시장의 어떤 코로나 재확산 이런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가장 과연 그게 우리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까? 보면 또 그게 우리가 항상 그렇죠. 시장이 하락하면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 언론을 보더라도 다 틀려요. 얘기하는 게 어떤 건 이거고 어떤 건 저거고. 저희가 지금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이 그 지수가 사실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는 사실은 이미 한정돼 있는 변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변수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변수가 나왔다고 해서 뭐 미국의 코로나 확진수가 막 급증한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뭐 폭락을 했었나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대외적인 영향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다만 미국 대선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결국에는 결론? 자체적인 우리 어떤 그 주도주들 너무 많이 올랐다 한마디로. 그래서 실적과의 괴리감 다음 주부터 실적 심의 발표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좀 지금은 여전히 실적주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적주면서 바닥에 있던 이런 주식들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제가 이따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BBIG의 산업이 뭐 성숙기에 이른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의 그 수명이 성숙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사실 실적 시즌이 뭔가 BBIG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예. 그건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걸로 정리 이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황금선 매매 창시자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황금선 종목들 많이 주셨습니다. 종목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삼일제약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바텍, 레이크 머트리얼 다 기억나시죠? 옴니시스템, 풍국주정, 슈프리마, JC케미칼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가장 최근에는 예, SL부터 우리손 FNG, 써니전자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종목들 오늘 저희가 수익률을 뭐 자랑을 하거나 수익률을 제가 안 읽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은 뭐 자랑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그렇죠. 없을 것 예, 같아서 예, 예. 보유자분들 혹시 못 파셨던 분들은 손절해야 되는 맥점이 어딘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 예, 예. 이게 만약에 물을 타줘야 된다면 어디서 타줘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예. 보유자 관점 위주로 예, 한번 예. 대응을 해볼까요? 예. 종목 뭐부터 볼까요? 종목을 보자면 오늘 사실은 오늘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보면 결국에는 옴니시스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간 상승해서 끝났는데 한번 제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볼 때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시장에 저희가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정말 꽃밭길이었죠. 그런 시장은 제가 단언컨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린이 분들은 너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무서움이라든지 며칠 동안 보셨죠.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의 매도 타이밍,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도 타이밍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래요. 3월부터 어떤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종목이 300%, 500%가 나면 뭐합니까? 그게 제 수익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게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늘 주포를 말씀드리죠. 주가가 올라갈 때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제가 매수를 했어요. 옴니스타를 매수했어요. 근데 이 주가가 20%, 30% 올라가요. 반드시 흔들리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게 주포가 흔들건 개인이 흔들건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주포가 흔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흔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0%를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50%로 나는 매수가가 깨질 때까지는 이 종목을 홀딩할 거야. 이 마인드로 접근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그 50%의 보유 물량을 가지고 따블 그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를 다 들고 따블을 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모든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 과연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을 과연 여러분들이 들고 계셔서 예를 들어서 옴니스템이 지금 30몇 % 수익 났나요?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이걸 100% 다 챙길 수 있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죠? 대부분의 분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50%는 바로 매수가가 손절가가 제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 말이 강연했던 한 말이 많이 이게 다가오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 5%, 10% 하락은 아주 여러분의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절가는요 매수가가 되셔야 돼요. 원칙은 산 가격이 손절가가 돼야지 3%가 되시면 안 돼요. 그거 몇 번 하시다 보면 잠깐만. 매수가에 손절을 하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볼 때 여러분의 계좌가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 손실이 났어요. 근데 다시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셔야 돼요. 50% 손실이지만 다시 수익을 냈을 때는 100% 수익을 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락을 얻어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박 대표 말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매수하면 이렇게 갑자기 급락장이 오고 하락해버리는데 매수가에 어떻게 매도를 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또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보실 때 그런 자리, 확실한 자리, 그러니까 좀 그런 근거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매도니까 다음번에 어떤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건 다음번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키포인트 이겁니다. 50%는 흔들릴 때 주가가 상승 나옵니다. 급등합니다. 근데 아마 나 오늘 매도할 거야. 많이 올랐어. 아니면 뭐 다 개인 판단 틀리실 거예요. 그때 보통 우리가 어떨 때죠? 잘 갈 때는 안 그러죠. 주가가 흔들리면 그런 판단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50% 매도를 해주세요. 흔들려 주세요. 예, 흔들리면 주가가. 그리고 50%로 꾹 참으세요. 예. 그 부분은 또 제가 뒤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런 걸 제가 그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 중요합니다. 이거 종목을 네.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이해가 네. 가거든요. 네. 차트 딱 띄워 놓으시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뒤에 계좌가 열려 있네요. 네, 그냥 바로 열려. 예. 예. 잠깐만요. 효성 TNC, 많은 분들 아시는 종목일 계좌 텐데. 자연스럽게 열까요, 그냥? 예. 이게 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네요. 제가 현재 가치만 띄울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귀에 좋은 그런 말씀을 그냥 제가 가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제가 수상하고 4개 대회에서 연속 수상을 했거든요. 그게 황금 매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효성TNC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매수한 지가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수가 어떻게 됐죠? 거래소는 거의 지금 몇 포인트인가요?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맞나요? 그리고 맞을 겁니다. 대강 한 180포인트?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100포인트 넘게 아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효성TNC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모르던 분도 많으실 거예요. BBIG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섬유주고요. 예. 말 그대로 요새 물론 마스크 어떤 모멘텀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얘가 간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여전히 매수가 위에 있고요. 이번 폭락장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유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강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번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얘는 여전히 기존의 그 폭락장에서도 견뎌내고 오히려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차트로 3일이 아니죠. 보여주세요.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성TNC도 보시면 결국에는 그 지난 기간 동안에 주가가 흐름을 보시면 거의 상승하고 나서 거의 횡보권에 머물고 있죠. 지금 올라와서. 그리고 아마 지난 제가 목요일 방송 때 이 주가가 11만 6천 원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거래소는 100포인트, 코스닥은 5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거의 이 종목은 뭐 오히려 한 3, 4% 올라 있는 상황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효성TNC가 왜 이렇게 버티느냐? 이유는 3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제가 트렌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1번 반도체 부품주들. 뭐 큰 주식들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품주들. 예, 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반도체 부품주. 또 자동차 부품주. 마지막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바닥에서 기면서 횡보하거나 상단 하단 밴드폭이 한 30% 내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걔네들이 BBIG 그늘에 가려서 지금까지 빛을 못 보고 있다가요. 바로 제가 한번 개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게 포트 안에 들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확인을 했는데 예.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은 예. 수익 중이신가요? 아니면 손실 중인가요? 이거 효성TNC? 수익 중이죠. 수익 중이십니까? 네. 지난 폭락 기간에도 그 폭락할 때 그 시점에 산 거죠. 근데 폭락 기간에 이번에 뭐 예. 거래소 코스닥이 다 정말 뭐 낙폭이 클 때 얘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네. 오늘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예. 효성TNC. 예. 네, 지금 공바리님께서 차트 좋아요. 그리고 저는 장기로 이 종목을 들고 가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 장기 종목도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아요? 그 제가 아마 최근 들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좋아하고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중장기 포트로 보느냐. 그걸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종목이.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 자체가 일단 효성이란 대기업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브랜드 프리미엄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만드는 소재 부분이 섬유 소재 부분이 중국 코비드-19 영향 때문에 중국의 어떤 증설, 이 제한된 가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상당히 20일만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말씀처럼 그럼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이번에 계십니다. 공발이님. 네, 목표 주가는 21만 원까지 바라보신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고 제가 듣기로는 명성 TNS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계좌에 지금 보일 수 있나요? 예. 그럼요. 몇 퍼센트 수익 보여야죠. 냈는지도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예. 그걸 제가 화면으로 잠깐만요. 이게 일단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TNS 마이너스 8.44% 하락을 했고 14,6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이게 장대 음봉을 그렸다는 점. 전문가님 제발 수익을 보고 나오셨던 상황이길 빌겠습니다. 안 그럼 저희 프로그램 존폐 위기거든요. 네, 뭐 설마 수익 아니진 않죠? 수익 났죠. 여기 보시면 명성 TNS가 제가 장이 안 좋을 때 했죠. 9월 23일이면 언젠가요? 저기서 장이 하도 빠져서 정신이 없네요. 9월 그저께죠. 그저께 화요일, 화요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그저께 장이 폭락할 때 거의 한 60포인트가요. 폭락할 때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홍보서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한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장중에 저희 그 가족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은 뭐 매매를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계좌 하시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이 폭락했지만 매매를 했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4만 원 순이익이 났고요. 그리고 수익률로 보자고 하면 전체 계좌에서는 수익률도 높은데 수익률은 한 3% 정도 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동폭이 상당한데 이거 지금 신규 매수하는 건 뒷북이겠죠? 그럼요. 그 지금은 지금은 아니고요. 이거 그럼 신규 매수 종목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주포가 저희가 항상 주포라는 게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강한 거, 중간, 약한 이런 게 있거든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 TNC를 그만큼 강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사실 그 BBIG 뭐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그 바이오주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 네. 유틸렉스고 지금 오늘 주가가 오늘 올랐습니다. 윗골이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그 윗꼬리가 기분 나쁜 윗꼬리가 있고 그냥 괜찮은 윗꼬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당히 사실 주가를 보시면 이거 현재가 창을 제가 지워야겠네요. 이걸 지워놓고 보면 거의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점권에 있습니다. 고점권에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지난 1년 사이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주가가 이번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크게 안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도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회사 자체는 상당히 아무래도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모든 바이오주들이 그렇듯이 실적 부분은 지금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모든 바이오주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는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 또 면역 항암 항체 치료제 이 부분은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회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학과 죄송한데요. 저희가 정석대로 투자를 하려면 어떤 기업이고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듣고 내일장에 혹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권부터 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변동성 커갖고.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아마 그 황금선인 5일 이동평균선이죠. 5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고요. 그런데 장이 흔들립니다. 장이 위험합니다. 안개에 휩싸였기 때문에 반드시 5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구간에서 아침 너무 시초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5일 평선 터치할 때 그때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오게 됩니다. 충분히 와요. 요새 장이 오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이평선 터치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와중에 박진섭 전문가님을 사칭해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섭 전문가님과 절대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고 황금선 매매는 오직 NTN에서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 시간상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맛 2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